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의 관세율이 부과됐는데요. 장 초반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이 상호 관세 후폭풍이 몰아쳤다가요. 지금은 낙폭을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상호 관세 내역에서요, 반도체가 제외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 오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상호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이 됐던 바이오주들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받으며 오늘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테마 업종들을 좀 선별해 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늘 미디어 관련주들, 뉴스 관련주들 쾌청한 날씨 보입니다. IMBC, KNN과 YTN 등과 같은 종목들 쾌청한 날씨 드러나 있고요. 같은 맥락 안에서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좀 쾌청한 날씨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평화홀딩스, 소프트캠프, 형지 INC 등의 종목들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 한국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오늘 육가공 관련주들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미트박스, 정다운, 마니커 등의 종목들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호 관세율 발표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역시 따스함이 감돌고 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휴전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까 하는 기대감이 오늘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역시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 연속성 가져갑니다. 그리고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맑은 날씨가 전망된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이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현대 그린푸드를 두고 해외 사업부가 확대되면서 이런 해외 사업부 확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좀 꼽았고요. 군 시장, 이 급식 시장의 개화로 1분기 부진한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선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APR입니다. 키움증권의 전망인데요. 올해도 미국과 일본, 글로벌의 이 B2B가 APR의 성장을 이끌 전망이라면서 APR의 맑은 날씨를 전망했고요. 올해 매출을 1조 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 목표 주가는 8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백화점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전망입니다. 동대문점 철수로 시내 이 면세점 운영 효율이 개선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는 7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일본 기업들의 회계 연도가 3월 31일에 마무리되면서 매년 4월 주요 경영진과 인사를 나눠왔다. 이번 출장에서도 이 회장이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샤오미, 비아디 등과 전장 사업을 논의한 만큼 일본에서도 관련 고객사를 발굴할 전망이다. 히타치와 소니, 미쓰이물산 등 전통적으로 인연이 깊은 기업들과 교류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중국 발전 포럼 2025에 참석하고 시진핑 주석과 글로벌 CEO 면담을 가졌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상호 관세 충격에 장 초반에는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크게 또 회복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뭐 0.93% 수준,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26% 정도의 약세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장 개장과 동시에 시장이 크게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5%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1.5% 정도 다 만회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 정도 지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양스러운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아직까지 관세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25%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보편 관세 10%, 상호 관세 25%가 이제 또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 것을 몇 가지 좀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인접국인 일본도 24%, 대만은 34% 정도, 32% 이제 관세를 부과를 받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관세 부과가 높고 일본이 대략 한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영국만 10% 나오고 일본도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면 뭐 어차피 맞을 거라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세 후협상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관세에서 빠지고 추후에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안 타면 뭐 토요타라든지 닛산 탈 수 있고 G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를 공급을 안 하게 된다라면 미국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세가 세게 붙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일단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이벤트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현재 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개장과 동시에 일단은 좀 됐고 물론 이제 당시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S&P 500 선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5% 정도 빠져 있는 거였습니다만 그게 이제 범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오늘 또 미국 증시는 그만큼 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양스럽게도 반등세를 나타냈고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3월 31일 공매도가 제기가 됐고 그러면 오늘 아침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12시를 기점으로 매수세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낙폭이 오늘 이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좀 저점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함께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의 반등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소장님은 오늘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쪽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계실지 저희가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바이오입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분류된 바이오주인데요. 그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들 오늘 강세 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방산입니다. 어제 이제 소장님께서 방산 3사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 시간에 대응 전략 세워주셨잖아요. 약세장 안에서도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등 방산주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진단 받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관세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이제 상호 관세에 바이오가 제외됐다는 점, 그리고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소장님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관세 관련주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이제 네. 피해주들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피해주들, 네. 공매도를 이용하는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관세 무풍지대와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다음으로 수년됐습니다.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름대로 계획된 준비 절차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처음에 철강과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이번에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제약바이오는 뒤로 빼겠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 부분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바이오 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면 관세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야.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라면 미국의 약값이 올라가는 건 뭐 일목요연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쉽게 지금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뒤로 빼놨다라는 것이 그들 자체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좀 돼야 된다라는 쪽에 이제 증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증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증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액션이 내일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회피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실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제약바이오 쪽들이 나름대로 대안주로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불확실할 때 보다 확실한 거를 찾을 때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새벽 발표된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 쪽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이미 관세가 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쪽을 제외하고는 반도체와 의약품은 별도의 산업별 이 관세를 계획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저희가 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바이오가 오늘 7%대 가장 강한 양봉을 좀 쏟아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1시간 넘었는데 윗꼬리를 전혀 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장중 고가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120만 원에서 다시 100만 원대의 조정을 한 번에 만회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좀 대안주로서의 모습이었다라면 지금 한 105만 원 정도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10% 조금 불안감들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잡아먹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지수가 빠질 때, 그러니까 3월 31일 공매도에 따라서 빠질 때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매수가 없어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는 당연히 매도세가 나오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더 강하다라는 측면으로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매수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매수세가 매도세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 안전지대로서 삼성바이오를 증권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충분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오늘 메디톡스죠. 메디톡스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들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현재 지금 안정적인 차트 흐름이 나타나면서 특히 대량 거래 이후에 거래량들이 분출하면서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고 있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상승 패턴형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저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리포트도 오늘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 역사적인 1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이후부터 바닥을 완전히 형성한 이후에 다시 분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주봉으로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강한 양봉이 딱 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보면 목표가가 얼마까지 보여지느냐? 여러분들이 대략 보시는 18만 원까지는 현재 지금 목표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은 20%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SK 바이오팜입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 여태껏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닥에서 오늘 강한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3만 원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들이 오늘 재차 부각되면서 5% 이상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안에서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강합니다. 뭐 단기 이평선뿐만 아니라 60일 장기 이평선도 돌파해내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할 수 있는 메디톡스와 또 SK 바이오팜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 첫 번째 바이오주들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방산인데 요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관세 무풍지대로 요 방산주들이 그렇죠. 부각받으면서 좀 어제도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거든요. 여전히 동일한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네. 더 하나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부각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 관세 부과가 끝났죠. 네. 이제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어쨌든 개략적인 관세 부과가 끝났다라고 보면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방위비를 통한 방위비 압박, 부과.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자신들이 계산한 상호 관세의 50%만 부과했다, 그러니까 절반만 부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 부과해야 되는데 25%만 지금 부과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리 다시 100% 때릴게.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방위비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그러니까 GDP의 5% 방위비를 좀 내라,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결국 트럼프는 이제 관세 이후에 방위비 부담에 대한 어떤 압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무기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가 네. 수입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에서 현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관세 기준점 미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와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실적이 탄탄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폴란드향 2차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도 오늘 또 방산주들의 실적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타겟 중에 하나가 또 방위비 분담 압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가 관세 무풍지대로서의 또 방산주들의 역할 오늘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장님, 저희 방산주 내에서 좀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들 봐야 되는 건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지금 현대로템을 제가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폴란드향에 대한 수출 기대감, KT전차,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대로템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수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폴란드 공장을 지금 이제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을 안 하게 되고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된다라면 결국 그 나머지 이제 동쪽에 있는 과거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불렸던 국가들이 자체적인 방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토 무기 체계랑 러시아 무기 체계가 다른데 나토 무기 체계로 이제 편입을 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산을 수입하자니 비싸고 쉽게 잘 안 내주고 독일산은 비싸고 하게 되면 그래서 원래 현대로템이 폴란드에다 공장을 지음으로써 그쪽에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새로운 모멘텀을 작용했다. 지금 이제 밸류가 비싼 거 아니야? 주가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공매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최근에 좀 소외를 받았었다가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에 비해서 한국항공우주가 현재 지금 10만 원 탈환 못하고 7만 원대까지 조정받은 이후에 재차 탈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등을 이제 모색하는 그러니까 항공우주가 앞서다가 하나에어로가 따라오고 지금 하나에어로가 가다가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가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유럽 방산 수출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주포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역시 어제와 동일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산주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꼽아주셨다는 점 좀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관세 보도록 할 텐데 관세라는 큰 틀 안에서요. 오늘 뭐 업종별로 굉장히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뭐 앞서도 관세가 이제 바닥론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관세 피해주들 오늘은 좀 언급을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피해주들이 조금 나오는 그러니까 어제도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 피해주들 좀 네.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관세 피해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현대차가 일단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에 대한 관세가 지금 현재 25% 일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상호 관세라든지 보편 관세에 따라서 지금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특히 이제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25% 관세가 일정 부분 좀 시연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이제 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한두 분기 정도 실적은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피해주 쪽 위주로 조금 그리고 나중에는 수혜주 쪽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해주 쪽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 꼽아주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대차를 네. 조금 보면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가 계속 늘었는데 현대차 주가가 왜 빠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관세 부과 이전에 밀어내기식으로 좀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딜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대차를 살려면 현대차 본사랑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대차 이제 그런데 그쪽은 딜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통과, 그러니까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딜러들한테 물량을 대규모로 넘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량이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 건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이 두 분기 정도가 문제죠. 2분기와 3분기 정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나중에 25% 관세가 만약에 15%, 10% 낮춰진다 하더라도 두 분기 정도는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피해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건 인정하자. 이걸 잘 견뎌내고 나면 주가는 최악의 경우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LG전자입니다. 오늘 상당히 좀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좀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백색가전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나프타, 그러니까 이제 그 북미 이쪽 협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백색가전은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좀 얘기가 나왔으면 불구하고 오늘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물량들이 대거 이제 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부과 문제는 아니고요. 수급이 왜곡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엔터 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 업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엔터 업종 같은 경우 관세랑 상관없거든요. 뭐 공연하는데 관세가 부과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국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가시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섣불리 매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가 그동안 올라오다가 잠깐 쉬는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사자가 조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돼서 피해주들에 대한 회피 물량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에 대해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지만 대안주로서 엔터주들에 대한 것들은 오늘 수급은 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엔터주가 매수 기회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들이 피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조정기의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부터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종목까지 점검해보는 데일리 아스탁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아마존이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NYT는 아마존이 유력한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틱톡 매각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 창업자의 새 스타트업 주프가 가상화폐 관련 단체 HBAR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고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러빈도 입찰에 뛰어들었다. 틱톡은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네, 답답한 푸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저희 보너스 10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단 하루 만에 남겨두고 있는 저희 10주차 챌린지인데요. 오늘의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로 면세 황금백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피부 미용 수요에 따른 매출 기대감, 한한령 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다양한 이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공매도의 영향력을 비교적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당 종목 오늘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면서요. 저희 성공률 은 보합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차트상의 분석 어제 해주시면서 거래량 동반이 되어야 과거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조금의 조정 받습니다. 다만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공략 시점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지금 성공률 2.71%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편입해주신 HD 현대 미포는요, 관세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고,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 후판가 하락, 공정 안정화 등의 대내외적인 변수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대 성공률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10.93%의 챌린지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날 공략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방산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종목이죠. 오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5.84%입니다. 화요일에 공략해주신 CMS 같은 경우에는요, 공략한 지 단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0%대라는 이제 두 자릿수대 성공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이뤄낸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10.43%의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현황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 올해 BTS 컴백과 함께 더 강력한 상승 추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챌린지 성공률은 1.9%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주신 종목이죠. 한국콜마인데요. 지속되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을 통해서 올해 실적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또 3.44%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HJ중공업인데 이제 향후 30년간 해군력 증가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해군 MRO 시장에 국내 세 번째로 진출해 있는 기업이고 또 오늘 조선주들 강세 보이면서 해당 종목 단 하루 만에 또 7%에 가까운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6.99%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이고요. 이렇게 총 저희 8가지의 종목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누적 성공률은요 40%대를 또 어느덧 넘어서고 있네요. 또 이 성공률의 주인공 저희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운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받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내일 하루 만에 남겨두고 있잖아요. 보너스 챌린지가요. 40%대 성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MS 제외하고서는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시장 약세 속에서도 빛이 나는 종목들 잘 공략해 주셨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CMS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달성했고 목표가 달성하고 입절 처리를 하고 나서 하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 흐름보다도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좀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최근에 공매도제에 이어서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좀 최악의 결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1313 챌린지 포트폴리오상 선망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상호 관세에 관련해서 좀 더 영향력을 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바로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글로벌 텍스트 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3월 28일 날 공략을 하고 나서 수익률이 조금 원래 지금 보합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금요일날 3월 28일날 공략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 성공률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내일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전 고점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 고가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 중에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5,140원까지 올라가면서 전 고점인 5,150원을 돌파하기 직전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거래량만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텍스 프리의 경우에는 오늘 이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 초반에 좀 많이 눌렸다가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 눌렸을 때 눌림 이후에 바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회복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2%까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84%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500만 주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충분히 고가 돌파도 가능합니다. 고가 돌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가 돌파 이후에 그 시세를 유지하는지의 여부는 거래량 기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는 500만 주에서 600만 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래량 기준은 2025년도 3월 5일 날 장중 10% 넘게 급등했던 날에 거래량의 80% 이상 동반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거래량 참고해 보시면서 추가 고가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솔브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0.05% 약보합권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그 하락폭을 좀 더 키운 종목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소폭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 소폭 이탈은 사실상 뭐 큰 단점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위치할 확률이 95.44%입니다. 중심선 21선 기준, 승수 2 기준인데요. 그만큼 이 볼린저 밴드 폭 안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시세를 낼 때에는 거래량을 동반해줘야 그쪽으로 시세가 분출이 됩니다. 오늘 소폭 터치했다 하더라도 거래량 제한적이죠. 따라서 제한된 거래량 안에서 중요 지지라인 때인 가격 18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HD 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제가 목표가를 11만 8,300원 기준 잡아드렸고요. 아쉽게도 전거래일 11만 8,200원대까지 목표가 딱 한 호가 남겨두고 목표가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65%에서 플러스 2.17%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6% 가까이 상승에 성공한 만큼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목표가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목표가를 좀 더 상향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이어졌고 이제 0선 이후에 그 중요한 게 이제 20선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바닥권에서 움직여서 상승 랠리를 이제 막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큰 추세에서 보시면 2025년도 1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을 이어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돌파한 이후에 강한 상승 랠리가 벌써 4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을 동시에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정말 강한 상승 흐름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상승 모멘텀 또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나는 아직 이 종목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서 제가 한 번 더 매수 기준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4.19%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가가 4.99%,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으로써 이 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확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는 이 바닥권에서는 추가적인 조정 장세보다는 앞으로의 강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그널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MACD를 보시면 MACD 선과 이 주황색 선과 시그널선, 보라색 선이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가 MACD 오실레이터 이 막대 그래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졌을 때에는 한동안 추세적인 상승 랠리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수축을 하고 있어요. 이 하락하면서 확장했던 흐름들에 대해서 이 하락을 멈추고 나서 이 볼린저 밴드가 다시 한번 수축을 할 건데 이 수렴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MS는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자 오늘 장 중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16%까지 하락을 했고 고가가 4.33%입니다.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6.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 그만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 저점의 흐름을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졌죠. 자, 제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질수록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린 만큼 상승 모멘텀 여전하게 견고하게 이어지는 만큼 이 종목은 저가에서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오늘 앵커님께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셨죠.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셨으면 오늘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공략을 하셨으면 당일날에도 6%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시작을 마이너스 2.82%에서 시작을 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2.67%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무려 5%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 돌파 시도까지 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시도를 해준 모습입니다. 물론 종가상 올라서진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과정 안에서 자 보시면 볼린저 밴드 갈색 선입니다. 하단선과 상단선이 확장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쳤죠.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전일 기준으로 오늘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좀 이렇게 위로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수렴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장 국면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전 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전 고점 돌파 기대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HJ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캡처해서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가 플러스 0.46%였나 강보합권 수준에 위치해 있다가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당일날 7.63%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는 마이너스 3.07%로 시작을 했지만 고가가 플러스 0.92%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종목 견조로운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는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상승한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주차부터 9주차까지의 챌린지도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런 흐름대로라면 10주차도 좀 성공 배지 받으면서 저희 보너스 챌린지까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요. 전문가님이 내려주신 이 진단들 참고해서 챌린지 종목들 공략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잘 대응해 보시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파트너님이 이제 종목 선택도 해주시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잘 세워주시다 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반응을 잘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챌린지 종목으로 많이 수익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챌린지가 또 내일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쉽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셔가지고요. 전문가님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리뷰뿐만 아니라 간혹가다 한 종목씩 제가 직접 공략해 드리는 모습을 확인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에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참여하냐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다음에 제가 옷 개장 전에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장전 시황을 올려드리고요. 장중의 종목에 대한 흐름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흐름들, 오늘도 제가 장중에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께 함께한 무료 교육방 안에서 이제는 오늘의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흐름들을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한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를 넓혀갈 수 있는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2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이고요. 그 공개 방송에서 최악의 관세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될지,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종목들을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온라인 교육방까지 함께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해야 되는지도 고민이고 언제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도 참 고민이잖아요. 이러한 고민들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하게 좀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진행되니까요. 요 주목해 주시면 또 다양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문가님 저희 이제 10주차 보너스 챌린지의 마지막 2가지 종목 또 오늘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10주차 마지막 종목 제가 꼭 이번에 10주차 성공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2가지 종목도 좀 안전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STI와 두 번째 종목인 이 종목이죠. 바로 SBB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다 함께하는 1313 챌린지 안에서 한 번씩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물론 중소형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빠르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ST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I의 경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고순도 약액 공급 장치인 CCSS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반도체 FAB 반도체 제조 공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 수주 및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HBM 관련해서 고객사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장 신규 설비가 계속해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리플로우 장비 수주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고객 다변화 이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주가 굉장히 견고해요. 이 견고한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상저 하고의 실적 흐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시간 관계상 빠르게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4년도죠. 12월 달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견조로운 상승세로 올리는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이 종목이 장중 마이너스 5.01%까지 하락을 했지만 약보합권대까지 회복해내는 모습이죠. 2025년도 4월 1일 장중 12%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단기 하락폭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전환 돌파 패턴, 등대 기법 중에서 추세 전환 돌파 패턴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고 수렴 돌파 패턴까지도 해당을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9,700원 기준 잡고 좀 더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종목 SBB테크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이제 AI 기술로 완전 자동화된 산업 단지를 건설한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시메스 하루 만에 15%까지 수익권대 달성을 하고 목표가 익절에 성공을 했죠. 그에 이어서 SBB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과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하는 K 휴머노이드 로봇,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이 국내 정책 출범, 국내 주도로 정부 주도로 출범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국내 최초 세라믹 볼 베어링과 로봇용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기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 감속기가 로봇에 생산하는 35%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 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이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2,700원, 손절가는 19,200원 기준 잡고 좀 더 관심 있게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와 SBB테크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챌린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